네, 그럼 우리 1번 안수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수즈는 입을 표현하는 룬 문자로 고대의 입은 많은 가르침이나 기술을 전하는 그 구전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히 여겼기에 북유럽 최고의 지혜의 신 오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식과 깊은 지혜, 분석력 등의 지적인 힘을 의미하며 현대에도 지식 전달, 대화나 협상에 유효한 에너지를 준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의미의 안수즈 룬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먼저 전체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카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마디 말이 유리하게 작용할 사업상의 거래나 협상 테이블이 떠오르긴 하지만 실제 일부 교육이나 강연, 목소리나 말, 글로 하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카드가 좀 새롭죠, 여러분? 네, 새로운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다 잡은 고기, 노먼드 피쉬, 이게 여러분이 잡을 물고기 떼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잡힐 물고기 떼, 포코인과 포컵, 잡은 물고기에겐 먹이를 주지 않죠. 대개 뭐든 갖기 전의 욕망이지 가진 후에는 당연해집니다. 어떤 그런 감정적 변화, 그렇게 될 뭔가가 있다는데 이 통일수 2장의 카드가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내일 여행이나 이사든 출장이든 업무적인 어떤 행사를 뛰는 일이든 그냥 그 이동 자체가 실크로드다. 돈 쓸어 담느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엄청 바빠질 거라고 합니다.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은 그런 분주함이죠. 내 소유 자산, 부동산 거래 수익을 앞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암시문 2장 먼저 볼게요. 설마, 과연 했던 이동과 변화의 뱃길에 엄청난 풍어의 조류가 있다. 얼마 전에 리딩에서 이게 돈이 될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소리가 나온 리딩이 있었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뭔가 내 어느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 실제 내 프로젝트나 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익화가 어려운 업계나 판도의 구조적 특징이 있다거나 혹은 그냥 스스로 내가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일이든 학업이든 투자든 내 실력으로 될까? 이 가격에 팔릴까? 이런 어느 시작점에서부터 앞서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닌 의심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가 속한 영역, 구역에서 멋지게 내 번지수 설정합니다. 직업적인 정착뿐 아니라 또 그로써 윤택해질 가정, 집안 곳간을 넉넉히 채워 자리값을 톡톡히 해줍니다. 그 목표 자체가 메인 카드 8장 전반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빼면 딱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겁니다. 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걸 다시 좀 비유를 하자면 국내에서 안 되던 일이나 사업이 해외 나가서 대박이 난다. 간의 수공업이 해외로 진출해서 지사를 뿌린다. 또 프랜차이즈, 내가 운영하던 단일 영업장 하나가 전국에 새끼를 친다. 방구석이라고 하죠. 방구석 콘서트가 잠실 주경기장으로 간다. 집에서 소자본, 소규모로 시작했던 어떤 일이 글로벌한 성공에 이른다. 지금 다 그래요. 생각나는 건 다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곧이을 내일에 뭔가 여러분에게 곧 하나의 굵직한 수익 파이프를 쥐어줄 문서의 정정, 이동과 변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
주소가 바뀌는데 그걸 단순히 이사나 이민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일이나 어떤 사업상의 흐름으로 봐도 월드와 나이트소드 그리고 레노먼트 쉽처럼 확장 이전, 내 일의 무대, 업장의 문서상 소재지가 바뀐다고도 볼 수 있고 대체로 짧은 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있던 곳, 내가 머물던 곳,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일단 멀리 이동 거리가 꽤 될 뿐 아니라 그에 우선하여 내 특정 기반이 안정적으로 다져지고 규모와 관할이 확장되는 흐름을 바탕에 분명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 전개의 양상이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안수즈 정말 우리 옛말에 소경 문고리 잡듯이 라는 말처럼 어느 일에 나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떠듬떠듬 짚었는데 그게 뭐가 나이트소드 유행이 된다, 난다, 잡는다 라는 겁니다. 소경 문고리 잡듯이 유행이 완성되고 성취할 어떤 이권, 이득. 자, 기본적인 카드 배열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암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카드 배열은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 다시 현재에서 미래, 비트윈 카드는 그 사이, 2장의 레노먼드는 미래 암시문이자 전반적인 카드 메시지의 압축으로 봅니다. 우리 여러분의 과거 이 어느 시작, 페이지 코인으로 묘사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등에 업고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 내 등이 시릴지언정 정말 이제 가족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풍족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라는 일념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개시한 사업이나 구체화된 투자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10코인과 페이지 코인이 첫 카드로 들어왔죠. 모든 목표의 궁극적인 뿌리, 여러분의 잠재의식에는 그렇게 가족에 대한, 특히 가족의 물질적 풍요, 안락한 집, 풍요한 자원을 넉넉히 제공하고 싶은 강한 목적의식과 욕망이 항상 있었다. 더불어 이 두 카드를 먼저 약간 투자면으로 보면 소위 불인이입니다. 우리가 뭐 주식 막 시작한 분들, 막 공부 시작한 분들은 주린이, 또 뭐 부동산 투자 공부하고 시작하신 분들을 어린이와 합성어로 불인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불인이에요. 이건 딱. 그래서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깊지 않은 상태. 과거 일이나 사업이든 또 그런 어떤 부동산 투자나 거래든 뭔가를 시작했던 특정 시점의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고 다소 어설펐던 그런 초심자였다. 비유하자면 또 대체로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이익이 적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고 4코인과 4컵 동일수, 본전을 지키는 것에, 원금을 지키는 것에 더 비중을 두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 현금이나 주식보다는 금이나 땅, 건물처럼 부동산, 실물 형태를 지닌 자산 투자나 그 수익에 기대를 두는 편이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시 비유적으로 이 전반의 흐름을 부동산 거래에 비추어 보면 제가 맨 앞에 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했듯이 나에게 유리한 협상과 거래, 저지먼트, 심판 부활 메이저 카드가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과거 오래 살던 집 혹은 상권이 죽었다라는 평판을 받는 내 상가나 땅, 건물 등을 구매할 매수자가 나타나는 일, 매기가 전혀 없어서 거의 체념 상태였던 헌집 드디어 팔고 새집 입주한다 라는 명료한 결론의 암시가 되죠. 역으로 만약에 내가 과거 매입하고 매물단지처럼 놀고 있는 땅, 원룸이나 상가 공실, 뭐 여태 묵혀야 했던 낡은 집이나 건물이 후일 금맥이 되는, 소문난 명당이 되는 식의 흐름도 가능합니다. 결국 어느 방향으로든 내가 강한 애착을 갖고 움켜쥐었던 자산, 무언가, 이 4코인, 그 무언가가 돌연 포커, 매너리즘에 빠질 정도로 익숙해진다. 절박했던 무언가가 흔하고 긴장감 없는 경험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암시의 흐름에 깃든 감정선의 변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잡은 물고기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꿈꾸던 내 집 장만을 했어요. 내 자산으로 확정되고 소유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가질 수 없는 너일 때는 너무 가지고 싶고 정말 더없이 소중한 꿈이었던 그 집이 여러분의 내일 이 미래 그림 속에서는 4컵과 9컵 편안하다 못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비유가 지금 집 쪽으로 부동산 투자, 거래 이런 걸로 흘렀는데 말 그대로 수익 둔화, 정체로 고착된 일이나 사업의 진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기서 돈이 될까? 이 막힌 게 풀릴까? 이 분야에서 내가 내 자리를 찾고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오랜 고민과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일이나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롭고 유연해질 것이라는 메시지의 전체 암시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자, 월드, 메이저 카드. 말 다 했죠 뭐. 그냥 한마디로 윤택하다 라는 표현이 딱 알맞습니다. 집안 살림에 광난다, 번쩍번쩍한다. 레노먼드 톤, 재정, 상거래, 부의 상징인 피쉬. 업계에서 월드와 나이트 소드, 동서남북 날아다닌다. 다시 레노먼드 유산과 번영의 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정말 엄청 바빠지실 겁니다. 내가 손목에 쥐날 정도로 사인할 종이가 쌓인다.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게라면 정말 대기줄 때문에 구청에 민원 들어갈 정도로 동네를 떠들썩하게 할 것. 확실히 기대치 않은 예상치 못한 유명세로 바빠지실 거라는 그런 키포인트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정말 짙은 안개에 쌓인 듯 지금 우리 여러분 마음의 의심만 거두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확신, 성공에 대한 믿음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전합니다. 의심이 피어오르면 믿음으로 되돌리고 움켜쥐는 집착은 꿈을 병으로 만드는 독이니 집착을 비우라. 월드 메이저 카드는 자체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카드입니다. 9컵은 소원 성취, 넉넉한 목표 달성을 이야기하죠.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으로 본다면 더 좋은 집, 부유한 환경으로 움직여 정착한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업계와 분야, 작게는 회사 내에서, 직장 내에서 여러분의 자리와 위치를 제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메시지의 암시가 됩니다. 자, 끝으로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전해드리고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여 너를 나에게 다오. 타이틀 뉘앙스가 뭔가 헌집줄게 새집다오와 비슷하죠.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세상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지 말라. 변덕스러운 아이가 갖고 싶어 달란 말이야 하면서 거울 앞에서 날뛰면 그 거울이 무엇을 비춰줄 수 있겠는가. 그래, 넌들 원하는 걸 달라고만 하지. 이것이 더도 덜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현 주소다.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세상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당신을 마중 나오게 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첫 발을 내밀라. 받고자 하는 의도를 사양하고 그것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바꾸라. 그러면 당신은 사양했던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메시지를 끝으로 전해달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또 은유적으로도 헌집 먼저 내어주면 동시에 크고 좋은 새 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핵심 키워드는 정착입니다. 성공적인 이사, 이직, 자리매김, 정착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저는 다음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닿아 운명의 피조물이 아닌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2번 우르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르즈는 유럽의 들소, 황소를 상징하며 순간적인 힘과 남성적 본능, 야성을 의미하는 룬 문자입니다. 자신의 근원적인 힘, 그리고 그 힘과 싸우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말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모험심과 리스크가 높은 것에 유효한 에너지를 준다고 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그런 의미의 우르즈 룬스톤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먼저 전체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카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신의 맷돌은 느리지만 매우 정밀하게 간다. 기다림. 두 가지 색의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긴 세월 기다려온 어떤 성취와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그 시절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비트윈 카드, 이게 그 잠재적 감정 상태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뭔가 안타깝고 깊숙한 슬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곧 여러분의 오랜 소원을 이룹니다. 다만 너무나 기쁜 그 성취 와중에도 가든과 관 레노먼드 더불어 메인 카드에서 스타와 데스 메이저 카드, 이거 같은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게 같대요. 그 너무나 기쁜 성취 와중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이 마음이 저리다. 이 가든과 관은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을 모신 잘 정돈된 자리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묘지든 납골당이든 그런 어떤 장소의 상징, 유해를 모신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다림을 이야기했었죠. 뜬금없이. 기다려주시지 않았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와, 정말 이게 여러분이 이 우르즈 룬이 들어와서 저 이런 메시지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오늘 룬이 전체적으로 다 싱크가 튑니다. 만일 지금부터 초반에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싶으시면 파일이나 스톤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보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또 명확해요. 제가 다르게 읽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이 전반적인 카드 메시지의 압축으로 보는 레노먼드 2장의 조합과 더불어 메인 카드 앞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6장 공통. 내가 잘 돼서 호강시켜 드리겠다 다짐했는데 지금 여기 9 완지와 6컵. 나 어렸을 때 내가 우리 할머니 궁전 같은 집 사줄 거야. 비행기도 태워드릴 거야.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 성공을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 서두르신, 앞서 과거에 이미 작고하신 여전히 우리 여러분이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사실 거의 전부 다 여러분 카드는 그렇게 정체성의 뿌리, 혈연의 애틋하고도 진한, 물보다 진한 피로 연결된 서로의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바탕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쓰럽게 아틀라스 조언 카드까지 이게 여러분입니다. 세상을 이고진 우리 여러분, 삶에 지치고 고생하는 여러분을 내가 손 내밀어 쓰다듬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안쓰럽게 지켜 바라보는 비트윈 카드 속에 뒤에 이렇게 물에는 소녀가 있고 여기 할아버지가 계시죠. 그렇게 바라보는 따뜻하고 자애로운 그런 에너지. 이미 작고 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바로 그분. 바라보기에 우리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지켜주고 싶고 삶이 지운 무거운 짐을 덜어 힘껏 당겨주고 밀어주고 싶은 마음. 그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이 정말 전면에 그득그득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리딩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카드 배열은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 다시 뒤에 이어진 4장이 현재로부터 미래, 비트윈 카드 그 사이 2장의 레노먼드는 원래는 미래 암시문이자 전반적인 카드 메시지의 압축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메시지는요, 그게 없어요. 그 구분을 짓는 게, 시점을 구분 짓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나누어 보자면, 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점을 지시하는 앞의 4장이 여러분의 정신세계, 잠재의식, 다시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뒤의 4장은 물질세계, 이 땅 위의 현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 특정 시점부터 기다려온 어느 결실. 자, 세븐코인이 첫 카드 아래에 들어왔는데요. 9 완즈와 러버스 메이저 카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여 묵묵히 수확의 때를 기다려온 무언가. 6컵, 다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대기가 정말 아주 길었다. 최소 한두 해가 아닌 그런 기다림, 그런 분이 많을 겁니다. 확고한 신념 위에 서서 완벽한 비전을 의식 속에 유지하며 과거의 환경을 뚫고 나아가 새로운 창조를 말 그대로 우르즈 밀어 넣어왔다. 밀어 붙여왔다. 다시 미래 결론으로 들어온 러버스 메이저 카드와 에이스 코인. 우리가 내면에 투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실체가 된다. 신성한 전의의 법칙. 그 미래 비전에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다시 9 완즈와 러버스, 우주의 법칙은 반드시 그것을 현실로 형상화한다. 우리는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상상 속 무형의 비전일지라도 충분히 강하게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어제 믿음의 세계에서 창조된 것은 반드시 내일 물질 세계에서 창조된다. 바로 러버스와 에이스 코인, 여러분의 정신에서 물질로, 의식에서 형상으로 이어지는 창조의 흐름, 완벽한 조화 속에서 끝내 그 모습과 실체를 드러낼 여러분의 내일을 메시지 정확히 지시하며 그 암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앞의 스타와 데스 메이저 카드, 러버스 메이저 카드, 또 비트윈 카드, 레노먼드 2장, 이거 모두 다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조상님이며 내면의 의지처, 무의식, 모든 목적과 신념의 바탕을 상징합니다. 앞서 서두에 시절의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여러분이 곧이어 성공해요.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해요. 그런데 그 성공을 미처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과거에 돌아가셔서 나의 이 성취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아프고 슬픈 마음을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잘 됐더라면, 내가 이 성공을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근데 아니다. 슬퍼할 필요도 아쉬워하지도 마라.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으니까. 네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이 비치지 않아도 항상 널 지켜 바라보니까. 자, 비트윈 카드. 이분, 에이스컵과 2컵 사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감정적 잠재력이라는 상징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실체화된 물질적 소망의 상징인 에이스 코인, 바로 이 비트윈 카드가 그러한 다가올 여러분의 성취, 물질적 성취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 감정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질 깊숙한 슬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지켜 바라보는 존재와의 깊은 감정적 교류, 영적 소통, 무의식적 시그널의 상징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 에이스 코인이 이분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주시는, 돌아가신 분이 주시는 복인 것 같다. 여러분이 수호신 그 영적 에너지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질 행운과 축복의 선물, 보물이구나 하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이 물속에서 보물 찾을 수 있게, 이 에이스 코인 건질 수 있게 줄 거다. 제가 근래 오래전에 전해드린 메시지 영상에 달린 댓글을 봤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달아주신 댓글이었는데, 신이 정말 조상님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우리 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죠? 아무것도, 정말 아무데도 내 마음을 기대고 나누어 의지할 곳 없을 때 우리는 신을 찾고 신도 우리를 찾습니다. 그 둘은 그렇게 만나지만 우린 신을 보지 못하고 신은 또 언제나 이미 그 어떤 바람도 없이 우리를 바라봐 왔죠. 우리가 신을 보는 방법은 실체화된 물질 세계의 매개체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어 대립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다시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떠나 의식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정신과 물질은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면의 원리를 깨닫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미래 결론으로 들어온 러버스 메이저 카드와 에이스 코인은 인간의 욕망과 사랑을 물질 세계에 형상화하는, 여러분에 대한 신의 사랑을 인식하게 만드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매개체, 수단으로서의 돈 자체를 상징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 조상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 위의 현실에 물질적인 성취라는 하나의 형상으로 드러나 나타날 것이라는 메시지의 전체 암시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고난을 이겨 앞으로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자, 끝으로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전해드리고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혼, 의지처라는 타이틀의 조언 카드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 당신은 언제든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의지처를 찾을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나서 문제의 상황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차린다면 말이다. 위험은 문제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서 온다. 모든 문제 상황에서 세상은 당신이 전력을 다해 싸우거나 아니면 낙담하여 우울 앞에 절망하고 무릎 꿇게 하려 애쓴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인생은 게임이다. 게임의 규칙을 모르면 주변 세상이 나를 적대하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 외로움과 압박감이 밀려와 의식을 잠들게 하고 상황의 의지에 복종하게 만든다. 이럴 때 사람은 세상의 기대대로 전투 준비에 돌입하든지 아니면 모든 기력을 잃어버린다. 두 경우 모두 나에게 통제권이 없다. 오로지 잠에서 깨어나서 무대를 떠나지 않되 동시에 관객의 눈으로 삶의 연극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면 곧 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바닷물 속의 돌들이 낱낱이 들여다보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 안의 무한한 지성, 내면의 신성이 깨어난다. 당신은 인생을 깨어있는 꿈으로 바꿀 수 있다. 꿈속에선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한계는 없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당신은 더 이상 상황과 문제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당신이 그 문제와 상황을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의 인도는 쉬우며 신의 짐은 가볍다. 자, 우리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끝으로 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올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랑하는 조상님, 부모님께서 언제나 지켜주고 밀어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힘내시고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한번 찾아가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저는 다음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닿아 운명의 피조물이 아닌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인구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인구는 다산과 풍요의 신인 프레이르의 별칭으로 자체로 풍요, 생명력을 의미하는 룬 문자입니다. 풍요와 성장, 삶의 환희를 표현하는 문자죠. 자, 우리 여러분께서 인구즈 룬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먼저 전체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카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눈부신 성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 레노먼드 선 카드는 자체로 굿럭입니다. 완벽한 성공과 또 그 기쁨, 삶의 환희를 가져올 여러분 어떤 일의 성취, 목표의 성취, 성공에 대해 밝은 그 전망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카드입니다. 기본 타로로는 에이스 코인 에너지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카드가 좀 새롭죠, 여러분? 오늘 처음 사용하는 벨기에 키티칸 클래식 카드 덱인데요. 새봄을 맞이해서 말름과 새로운 친구가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타로 카드들을 사용해 왔지만 이렇게 약간 굉장히 컬러풀하고 키치한 디자인의 카드는 처음이죠. 제가 지금 중요하지도 않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직 읽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기에 독특한 디자인 자체가 여러분과 참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개성 넘치고 어딜 가도 어디에 섞여 있어도 눈에 띄는 톡톡 튀는 그런 멋있고 매력적인 분들일 것 같습니다. 외모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또 재능 면으로도 하여간 비범하다. 자, 우선 결론에 이르는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뜹니다. 지금 여러분이 못 믿어온 현재 시점 여러분이 뭔가 미심쩍어 고개를 갸웃하는 그거 있죠. 그게 이 5 소드와 페이지 컵 그게 뜹니다. 이게 뜹니다. 이게 성공 치트키예요. 이 두 장이. 자, 그 개성, 뭔가 여러분만의 그 톡톡 튀는 독특감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이나 사업이 크게 주목받고 대박 친다. 대박 뜬다. 어제의 시작은 미미했으나 내일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창대할 성공의 열쇠. 자, 그런데 이제 카드 배열 말씀드릴게요.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 이어진 뒤에 4장이 다시 현재에서 미래, 비트윈 카드 그 사이 2장의 레노먼드는 미래 암시문이자 전반적인 카드 메시지의 압축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 쭉쭉 잘 나갈 줄 알았던 어느 시작에서 울컥했어요. 그쵸? 방지턱이 한번 3개 왔다. 3개 있었다. 전반의 흐름을 볼 때 먼저 앞선 그 한 번의 성공과 다시 한 번의 실패. 이게 그 방지턱입니다. 과거 내가 어떤 시작 단계에서 발단해서 완전한 성공을 확신했던 어느 일의 전개가 중간에 스텝이 꼬이고 좌절되었던 흐름. 말하자면 그렇듯 초반 마무리 성과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그만큼 실망도 매우 컸던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거다. 되겠다. 했는데 무산되고 좌절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그 실패의 사건 하나 자체가 품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여러분의 이 성공에 정말 효자 노릇합니다. 이 태양이 여기도 떴어요. 이 과거에 이미 과거 초반에 여기 떠 있죠. 이것도 선 메이저 카드입니다. 이것도 레노먼드 선이고
둘 다 성공이죠. 굉장한 행복감, 삶의 환희를 느끼게 하는 가슴 뛰는 성공입니다. 이게 효자 노릇을 한다. 성공에 거의 아버지 눈뜨게 해준 심청이 이미 그 성공 포텐셜이 어제의 그 시작에 깃들어 있었어요. 과거, 어제의 실패가 어느 약점이 이 뒤에 내일에 가서 잠들어 있던 성공의 완벽한 코어 밸류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실패가 이 약점이 오히려 핵심 가치가 되어줬다 이겁니다. 그게 그 오늘이라는 어떤 과정의 실패가 없었으면 이렇듯 창대할 퀸코인과 퀸컵, 창대할 성공 내일도 없었을 것. 반드시 여러분 내일의 어딘가로 이어져 열매를 맺을 단편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3소드와 행맨 메이저 카드, 그리고 앞에 이 4안즈와 선 메이저 카드, 이 4장을 제가 좀 비유를 해보자면 누가 떠오르냐면요, 저 스티브 잡스가 떠오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부모님 등골 빼먹는 그 학자금, 대학 학자금의 가치를 못 느껴서 4안즈, 이 대학 중퇴입니다. 대학 중퇴하고 다소 생뚱맞게 5소드와 페이지컷, 캘리그라피 수업 듣다가 워즈니아과 애플 창업하고 애플원 만들었듯이 이거 지금 딱 그 그림인데요. 뭐 정확히 동업의 상징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없어서 실제 그런 파트너가 있을지 아니면 그저 여러분 한 개인이 가진 양면의 재능, 다재다능함일지 모르지만 퀸코인과 퀸컵, 말하자면 굉장히 섬세하고 감성적인 에너지와 물질적인 풍요의 에너지가 과거의 어느 시작을 그야말로 창대하게 세상 밖의 성공으로 뛰어 올릴 것이라는, 소위 뜨게 할 것이라는 그 미래 결론의 일을 과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 과거 입문을 했고 과거 입문하고 여태 지나온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크게 성공할 겁니다. 비유로 스티브 잡스 나오고 애플 나왔으면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그죠? 인생사 세옹치마, 아들 다리 안 부러졌으면 죽을 전쟁에 징집되어 잃어버릴 뻔했다는 겁니다. 징집되어 잃어버릴 뻔했다. 여러분의 큰 성공을 놓칠 뻔했다. 없을 뻔했다. 이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러분의 내일에 서서 어제와 오늘의 퍼즐을 짜맞추고 있는 셈입니다. 메시지를 바라보는 제 관점에서 결국 완성은 되었는데 과연 어제와 오늘이 어떤 연결선과 고리로 이런 미래 그림을 완성했을지를 되짚어보는 중인 겁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 어제에 큰 실망을 안겨준, 나를 꿇어앉히고 믿음에 등 돌려 눈물 짓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여러분이 역발상으로 새로 선택하고 시도했던 작은 경험, 5소드와 페이지컵, 이 두 카드는 소위 개취, 개인 취향, 생경한 시도, 여러분만의 뭔가 새롭고 독특한 경험 자체를 암시합니다. 지금 5소드가 이 조언 카드와도 중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기본 타로로 같은 에너지입니다. 아르카나 중복은 자체로 강조된 암시고, 심지어 이 조언 카드 타이틀도 영혼의 독특함, 이겁니다. 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뭔가 생뚱맞은 신선한 액션 하나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여러분 성공 내일의 핵심 가치, 성공 치트키로 그 진가가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레노먼트 키와 선도 마찬가지, 성공 치트키 정확하죠? 이거 똑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비트윈 카드 볼까요? 에이스 소드에서 투 소드 사이, 상징 타이틀은 용감하게 전진하기, 이겁니다. 결국 지금 이 기본적인 카드 배열상 가운데 4장이 여러분의 현재, 또 가장 근접한 내일의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는데, 비트윈 카드와 함께 지금 바로 우리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언급한 이 5소드와 페이지컵, 새로운 관점으로 행맨, 새로운 관점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데 있어서 시점상 그 일의 앞이든 뒤든 스스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여러분이 뭔가
이 집단지성, 대중의 관점에서 이탈해서 여기서 이탈해서 튀는 선택과 행동을 취한다는 것에 대해 어쩌면 망설임으로 주저하거나 이 파이브 소드 속 묘사된 인물처럼 자꾸만 뒤돌아 모두를 따르지 않는 선택, 그들의 눈치를 살펴보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지는 용감함으로 무장하고 전진하라고 단언하죠. 이거 맞다. 따라가지 말고 이게 맞다. 3소드와 5소드. 다시 이렇게 2장. 현재의 에너지입니다. 남들이 뭐라건 그들의 시선이나 말에 상처받지 마라. 무리의 눈치 보지 마라. 당신의 영혼은 고유한 개성과 그 독특함으로 이미 무엇과 또 누구에 비할 바 없이 다시 특별하며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기 내어 앞장서 나아갈 때 다시 모두가 여러분의 뒤를 따르고 물심양면 넘치는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될 것이다. 추앙받는데요. 여러분, 퀸컵, 이건 추앙입니다. 4완즈와 퀸컵, 롤모델.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느 가치를 담기 원하고 배우고 따르고 싶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는 튀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뭔가 생경한 어떤 조금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뭔가였기 때문에 다 때로는 정말 이거 요즘은 악플도 많죠. 뭔가 저게 뭐야 막 이런 비난이나 이런 걸 들었을지 몰라도 결국엔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말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와요. 내일에는 닮고 싶어 해요. 당연히 퀸코인과 선, 에이스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질적 부와 풍요는 이 인구지도 마찬가지. 풍요의 신. 이거 다 똑같습니다. 3개. 물질적인 풍요, 부와 풍요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 인기에 대한 부산물일 뿐이죠. 분야와 영역 전반의 주목과 인기,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공식을 말 그대로 이 트렌드 공식을 말 그대로 여러분이 옛다. 지금부터 이게 이템이다. 이거 딱 꺼내 보여주면서 내가 이템이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새로운 유행, 트렌드 공식을 제공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치로서 정말 매니아적인 엄청난 팬덤을 구축하게 되실 거라는 메시지의 암시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걸어다니는 광고판. 여러분이 뭘 쓰면 그게 대중의 유행 코드로 퍼진대요. 번진대요. 이건 그냥 브랜드 앰버서더죠. 이 대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누구세요? 물론 제가 항상 모든 분이 궁금하지만 우리 여러분도 정말 궁금합니다. 또 성별 무관 아주 굉장히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멋진 개성 있는 그런 분일 거라는 것만은 정말 확실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부와 성공 나를 따르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 이건 나를 따르라죠. 야, 엄청난 성공. 용기 내세요, 여러분.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끝으로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메시지 전해드리고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혼의 독특함. 당신 자신이 되라.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 없다. 그런 호사를 자신에게 허락하라. 다른 스타의 가면을 덮어 쓴다면 그 스타의 아류나 패러디밖에 안 된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스타가 될 수 없다. 당신의 개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노력을 그만두면 만사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풀려 술술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동의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을 것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최고의 것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로 멋지고 기적처럼 놀랍고 참으로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만은 아무도 당신과 겨룰 수 없다. 그저 당신은 자신이 그런 생명이 되도록 허용해 주기만 하라. 자신이 되도록 자신을 놔주는 것이다. 기대하라. 무리에 섞여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보석이 당신의 눈앞에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끝으로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요. 네, 저는 다음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다 운명의 피조물이 아닌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에워즈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워즈는 고대 북유럽의 말을 상징하는 문자로 고대 말은 빠른 교통수단이자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인간의 친구이자 동료였기에 현대에도 그렇듯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지평을 열어가는 도전과 혁신에 영적인 힘을 부여하고 신의 도움과도 같이 예상치 못한 원조나 좋은 결과를 받는 데 행운의 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서 그런 의미의 에워즈 룬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먼저 전체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요, 메이크오버. 이거는 그냥 변신. 딱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정말 제가 이 에워즈 룬 상징과 의미를 설명드렸었죠. 거의 토시 하나 거르지 않고 여러분 메인 카드와 미래 암시문 정확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워즈 룬의 상징과 의미를 이 12장의 카드로 그대로 풀어놓은 듯한 와, 오늘 제가 이 룬이 메시지마다 좀 특이하게 맞는다 이랬는데 여러분은 그냥 찰떡입니다. 너무 같은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 사람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일과 삶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사람, 그런 역할 여러분의 꿈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줄, 새롭게 변모시켜줄 조력자, 파트너의 등장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정확히 이렇게 그래서 그런 파트너의 등장 혹은 그나 그 무대, 영역, 기관으로부터의 공식적인 발표나 지원이 있을 것,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앞서 여러분의 무언가에 대한 결과 발표를 듣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두 장이 하여간 그 성격이 새롭지만 다시 새롭지 않은 그러니까 전달될 세부 내용 자체는 새롭지만 전과 다르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파트너는 이미 친숙한 여러분과 친숙한 혹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이나 기관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늘 전해오던 안 봐도 뻔하던 뭔가의 내용물이 확실히 바뀌어요. 어느 소식이나 결과가 과거와는 패턴과 사이즈가 다르다. 물론 이 젠틀맨을 상대 파트너가 아닌 여러분 자신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일단 메인 카드 흐름과 에워즈 룬까지 감안하면 이 카드가 내담자인 여러분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주로 타인이나 외부 기관의 상징 쪽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중의적으로 내담자인 여러분으로 본다고 해도 황새와 젠틀맨은 그냥 자체로 변신, 내외면적 변화, 여러분의 일이나 삶 전반에 갖춘 구색의 새로운 변모를 암시합니다. 그런 미래 암시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카드 배열에 따라 한번 메인 카드를 보겠습니다.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이어진 뒤에 4장이 다시 현재에서 미래, 비트윈 카드 그 사이 2장의 레노먼드는 미래 암시문이자 전반적인 카드 메시지의 압축으로 봅니다. 자, 먼저 앞에를 보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는 한 놈만 본다. 한 놈만 본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에이스 완즈와 텐 완즈 끝장을 보겠다. 거기가 지구 끝이라도 갈 때까지 가보겠다. 마음 먹고 달려온 외길, 한우물, 파트너라도 정말 죽든지 살든지 잡은 손 안 놓겠다. 모두가 말리고 반대해도 의리를 지켜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던 동업자, 동료,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 첫 카드, 과거 에너지의 세븐 완즈와 아래는 파괴적인 혹은 건설적인 두 가지 사고의 대립과 충돌, 그런 상징이 있는 타워 메이저 카드. 이 조합은 개인적 의식의 각성. 우리 여러분은 과거 특정 시점, 뭔가 건설적인 사고, 말 그대로 묵은 땅 갈아엎고 바탕을 새로 깔겠다. 해묵은 악습과 고정된 내 삶의 패러다임을 다시 쓰겠다는, 새로 쓰겠다는 다짐과 결심으로 목표의 리모델링, 새로이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이나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븐 완즈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좀 이렇게 징그러운 막대기가 있죠. 여러분이 과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려는 바로 내 꿈, 목표와 어느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맞서 발목 잡아 끌어내리려는 그들 자신의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이 설정한 속도에 발맞춰 살아가도록 강요하려는 타인의 참견과 간섭, 방해, 또 혹은 동시에 두 가지 내 자아의 충돌과 대립, 갈등, 그렇게 좀 바꿔보려는 자아와 유지하려는 자아, 나 자신의 오랜 사고방식과 고착된 패턴의 관성, 제한된 믿음의 상징으로도 이 에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마음속에서 치고 올라오는 의심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읊어대며 개입하는 두려움의 목소리.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겠냐? 이거 너무 무모해. 우리 이러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 마음속에서. 그죠? 내면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긍정의 목소리와 부정의 목소리가 싸우는 거죠. 하지만 자, 다시 기본적인 카드 배열상 여러분의 현재라고 말씀드린 이 가운데 4장의 에너지 비트윈 카드와 함께, 자, 이 비트윈 카드의 상징 타이틀은 의식의 사색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 사람들, 또 내 마음속 한계를 말하는 부정적인 목소리에게 말 그대로 닥쳐 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난 내 꿈 믿어, 내 승리와 완성을 믿어, 파트너 믿어, 내 짝꿍 믿어, 확고한 꿈의 신념 위에 서서 완벽한 비전, 텐 완즈와 에이스 완즈, 시작에서 끝을 보며 출발점에서 결승점을 바라보며 지금껏 더 나은 내일, 이 뒤에 4장, 나 개인의 성장과 삶의 발전, 변화를 위해 일일이 손수 하나씩 나무에다가 지어온 최종 목표의 빌드업, 그 목표를 형상화하기 위한 도전적인 실행과 부단한 노력과 인내의 시간 자체가 됩니다. 이 4장이 머지않아 멋지게 완공될 꿈의 건설적인 빌드업. 자, 이 나이트 코인 에너지는 일명 흑기사로, 흑기사, 우정, 신뢰, 근면성실, 솔선수범, 좋은 말 다 나오죠. 또 어느 일이나 사업의 심화 발전의 단계, 동시에 그러한 진정성을 공유하는 파트너, 상부상조의 유익한 조력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암시문, 레노먼드 젠틀맨, 또 애초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동반자, 말, 이 에와즈 룬도 공동의 상징과 암시를 지니고 있다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올 내일의 에너지가 이 뒤에 4장이죠. 동시에 이 미래 암시문의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황새와 젠틀맨의 조합에서 황새는 자체로 변화의 시작, 다른 상태와 조건으로의 이행, 출현, 진화와 발전, 정식적인 발표나 소식, 신호의 상징과 의미를 품고 있으며 메인카드 미래결론 페이지 소드와 0번 풀 메이저 카드 조합 또한 유사한 암시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의 내일에는 다시 여러분의 빌드업, 여태 오직 꿈의 발전과 그 완성을 위해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나 혼자서
모든 위험과 책임을 도맡아 힘들게 버티어 꾸려온 일이나 프로젝트, 사업 운영에 있어 조만간 나의 오랜 파트너, 실제 친구, 동료, 협업, 사업상 거래처로부터 일의 수주, 외부 투자 제한에 관한 중대 소식, 코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금전에 관한 소식이기가 쉽습니다. 혹은 예시로 과거 여러분이 응시한 평가, 시험, 파트너와 함께 제출한 공동창작품의 심사 결과에 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긍정적인 결과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될 것. 소식이나 발표로 보시면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만일 애초에 나의 지나온 여정에 그런 파트너가, 기존의 파트너가 없었다면 다시 그러한 신뢰도 높은 파트너, 투자자의 출현, 등장으로 여러분 목표의 완벽한 기반, 꿈의 무대를 재정비하고 과거 열악했던 어떤 업무 환경이나 부족한 자본, 일과 사업 전반에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윤택한 토대가 마련되면서 단어 그대로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변화, 마이너에서 메이저급으로의 영역 확장, 대기업 소속의 연봉 계약 등등 놀라운 변신, 진화, 발전, 상승, 그러한 변화의 사건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소드와 연봉 풀카드, 아이디 카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아마 정말 예전에 여러분을 알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볼 정도의, 이건 퀀텀 점프입니다. 과거 직장, 여러분을 알던, 기존에 알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알아볼 정도의 그런 변화와 변신입니다. 역시 어느 방향으로 봐도 파트너의 존재는 분명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파트너든, 주로 제가 기존의 파트너로 봤지만 새로 등장할 어떤 파트너든 있어요. 그게 회사나 공공기관이든 1대1, 개인 간 인간관계든 이 어떤 믿음직한 파트너십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과거 설정하고 실행해온 이 목표의 완성에 아주 유익한 관계, 꿈의 완공으로 여러분의 내일의 새로운 변화의 지평을 넓히고 열어가는 데 있어 든든한 포석 자체로 1등 공신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번복하여 그 암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이 비트윈 카드와 황새, 이건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직감, 여러분의 직감, 느낌, 그래서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그러한 변화의 기운을 미미하게나마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직감하는 바로 그 곳이나 사람으로부터 전해질 소식이나 결과를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귀인수로 보입니다. 참 이 인물이 누굴까요? 말하자면 페이지 소드는 이 인물의 역할, 황새 또한 젠틀맨의 역할입니다. 1등 공신, 어떤 여러분의 변신의 1등 공신, 굉장히 신기해요. 메시지가 정확하고 여러분의 직감 그대로 좋은 소식 분명 있을 겁니다. 끝으로 물리학자 바딤 잘란드의 트랜서핑 타로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 메시지 전해드리고 리딩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17번 죄책감이라는 타이틀의 조언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저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들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켜보라.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미안해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습관을 가져보라.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못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속죄하고자 하는 동기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다. 이처럼 피드백의 순환고리에서 외부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내면의 내용물을 차차 정리해 갈 수 있다. 죄책감은 자취를 감추고 그에 따르는 문제들도 사라진다. 자신의 신조에 따라 살라. 죄책감은 반드시 처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 당신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도 감히 당신을 심판하려 들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일어나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당신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즉시 그 쓰레기로부터 벗어나라. 잘못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때론 내 목표나 꿈이 또 그 여정 자체가 이기적인 욕망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멋진 변화된 모습으로 그야말로 변신, 지금까지 모든 여정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음을 공식적인 결과로서, 이 성공 결과로서 입증하실 겁니다. 자,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닿아 운명의 피조물이 아닌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